여러분들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진 않나요? 5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과거보다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저축이 늘지는 않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버는 돈의 크기보다 쓰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재무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가계부 작성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저축률을 무려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계부를 써도 저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 가계부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를 그냥 쓰기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출을 기록만 하다 보니까 가계부가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영수증이 돼버리죠.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가계부에서 핵심은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예산과 결산입니다. 예결산,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돈이 모이는 가계부를 쓰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야 됩니다. 돈이 모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돈이 모이는 가계부 7가지 비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모이는 가계부 첫 번째, 예산과 결산입니다. 방금 예결산이 가계부에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단순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쓰는 가계부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미리 쓰는 가계부가 예산이죠.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쓸지 미리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계획한 것과 대비해서 돈을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예결산을 어떤 양식으로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다음번 영상 올릴 때 엑셀 양식도 같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단순히 계정별로 분류를 할 게 아니라 현금 흐름에 맞춰서 매달 쓰는 돈과 그리고 가끔 쓰는 돈,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지출이 있을 거고요. 식비나 간식비처럼 그냥 그때그때 쓰는 돈이 있죠. 마지막으로 경조사비라든가 명절 때 쓰는 돈처럼 1년에 한두 번 쓰는 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돈 모이는 가계부 두 번째, 지출의 양보다 지출의 질을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같은 돈을 쓰고도 어디에 썼냐에 따라 지출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집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데 돈을 더 써야겠죠. 그런데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에 돈을 더 쓰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얼마를 썼냐, 이걸 볼 게 아니라 만족도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많이 쓰는 항목부터 1, 2, 3, 4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쓰고 싶었던 항목, 이거를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만일에 이게 일치한다, 그러면 그나마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쓴 것과 내가 쓰고 싶었던 항목이 이게 완전히 불일치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돈을 쓰니까 돈을 쓰고도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출은 이런 것들은 확 줄이고, 만족도가 높은 지출은 이런 것들을 더 늘릴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쓴 항목과 실제로 내가 쓰고 싶었던 그런 항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지출 금액을 단순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비의 질적인 전환을 이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부 쓰면서 잔액 맞추는 거는 우리가 좀 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 빼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숫자가 잘 안 맞으니까 이거 이렇게 써봐야 이게 소용이 있나? 에이, 어차피 카드 쓰면 명세서 다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자꾸 가계부를 안 써도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액을 맞추려는 욕심을 이걸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잔액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100만 원 넘게 안 맞는 것도 아닐 테고 어차피 대세에 큰 지장은 없거든요. 더구나 신용카드를 쓰면서 통장 잔액과 가계부 잔액을 맞춘다? 이거는 여러분들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한 완전히 불가능해요. 가계부를 안 쓰던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고 새 나가는 돈을 통제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서 포기하느니 빼먹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물건을 실제로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기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때 기록을 해야 될지, 가계부 쓰다 보면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딱 정해드릴게요. 카드 지출은요, 실제 물건을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은 오늘 샀는데 돈은 다음 달에 나가고, 이게 할부로 샀으면요 1년 12달 동안 빠져나가기도 해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용카드를 쓰는 한 통장 잔액이랑 가계부 잔액이랑 맞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관리 노하우가 생기기 전까지는 현금 지출이나 카드 지출 뭐 이런 것들을 굳이 구분해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기록은 가급적 우리가 단순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마트를 가거나 뭐 쿠팡을 이용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게 영수증 하나에 담겨있는 내역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생활용품도 사고,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들도 구입하고, 먹을 것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다 구입을 하잖아요. 이걸 가계부에 옮겨 적으면서 두부 얼마, 콩나물 얼마, 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가계부를 쓰다 보면, 아우, 이거 쓰다가 지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생활용품비와 뭐 식비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도 버리시고요. 그냥 마트비 얼마 아니면 쿠팡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영수증 한 장당 가계부에 한 줄 뭐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가계부 쓸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최대한 간편하게 부담 없이 쓰다가 한 달에 한 번 예결산만 우리가 꼼꼼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가계부 쓰는 건요, 이거 영수증만 잘 챙겨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우리가 영수증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 영수증 찢어버리지 마시고요. 결제하고 나서 지갑에 잘 모아두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지갑을 봤는데 내 지갑에 돈보다 영수증이 더 많을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영수증 하나씩 빼가지고 지갑 정리할 겸 가계부에 하나씩 옮겨 적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루에 돈 쓰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서너 번 쓴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치 영수증 다 모아봤자 한 20개에서 30개? 이거 안 넘어갑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계부 써도 영수증 30개면은 30줄 쓰는 거거든요. 이거 옮겨 적는 거 한 장당 한 줄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가계부 쓰는 시간만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여유 있는 시간에 나의 루틴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시간을 고정해 놓으시면 가계부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죠. 네, 돈 모이는 가계부 마지막 7번째, 일주일에 하루 돈 안 쓰는 날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가계부는 사실 빈칸이 많을수록 좋아요. 가계부 쓴다고 해서 막 열심히 빈칸을 빼고 채우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빈칸이 많아야 그만큼 내가 돈을 안 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왕 가계부 쓰는 거 의식적으로 한 번쯤은 우리가 절약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1년 내내 돈을 아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돈을 쓰면은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일주일에 딱 하루 무지출 데이를 한번 정해보세요. 평소에는 자유롭게 편하게 돈을 쓰되 일주일에 단 하루,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뭐 이렇게 하루만 딱 정해서 지출을 딱 하루만 절제해보는 거죠. 무지출 데이가 정해져 있으면 소비도 보다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날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미리 돈 쓸 게 뭐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스레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돈이 모이는 가계부 7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경제적인 자유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